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문학은 2023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적용학습 현대소설 5번 잔등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잔등이라는 소설은 작가가 허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허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준일까요? 네, 허준이었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여기서의 허준은 그 독립보감 쓴 허준이 아니라 현대 소설가 허준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잔등이라는 소설 지문 분석 들어가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3개 정도 풀어본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해방이 된 후. 자, 해방된 후라는 시대 상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해방된 후에 나는, 자, 나라는 서술자가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점이 되겠네요.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그와 헤어지게 되고, 여기서 그는 방이죠. 친구 방. 화물차를 얻어 타 함경도의 수성까지 오게 된다. 자, 지금 내가 이동하는 그 공간들이 나와 있어요. 만주에서 서울로, 그리고 수성으로. 지금 나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제 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은 뱀장어를 잡아 일본인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네, 여기서 우리 한 소년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수성에서 소년을 한 명 만나요. 이 소년은 지금 뱀장어를 잡아다가 일본인한테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돈 많이 주는 것도 좋기는 했어요. 자, 여기부터는 소년의 대사입니다. 정말 했는데 그놈의 조합장 해먹은 일본 놈 잡고 나서 하루는 이연의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며 하는 말씀이 퍽 이상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조합장 해먹은 일본 놈을 잡았대요. 누가? 소년이. 자, 소년은 그렇다면 뱀장어를 잡아 일본인에게 파는 인물도 되지만 뱀장어를 사 먹을 만한 재력이 있는 일본인을 잡아내는 인물도 되는 거죠. 너 남의 집 초상난데 가본 일 있니? 단박에 그러십니다. 자, 이 부분은 김 선생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그 뱀장어를 잡는 소년이라고 할 수 있죠. 가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죽은 방에서 일가 친척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서 들끓고 나를 세우는지 알아? 모릅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며 김 선생 하는 말이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죽은 사람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하시고는 하하하 하고 자꾸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사실 어떻게 일어나요? 소년도 그래서 물어보죠. 글쎄 그래요? 무슨 소린지를 몰라서 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하고 무서워서 물으니까 죽은 사람 몸뚱이 위를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왜 그러지들 않네? 그러시고는 또 깔깔거리고 웃으십니다. 날 놀리듯이 그렇게 자꾸만 웃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십자가 벌떡 일어나려는지 안 날려는지 잘 지켜야 한단 말이야.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도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졌던 놈인데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걸 보겠지.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으로 연결돼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건 패망 후에 숨죽이며 살고 있는 일본인들에 빗댄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은 패망한 일본인을 나타낸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부분으로 가면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 얘는 아까 소년이 잡은 그 조합장이죠. 그놈도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졌던 놈인데 헐떡 일어나서 달아나려는 걸 보겠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여기부터는 나죠. 나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네가 잡은 이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단 말이지.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고. 자,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한다라는 것은 소년이 일본인들에게 뱀장어를 팔았을 때 결과적으로 뱀장어를 사먹을 만한 재력을 가진 일본인들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나오는 내용은
조합장을 잡은 소년을 놀리는 김선생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지금 나는 뱀장어 잡는 소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절반은 소년의 말대답으로 또 절반은 그의 안색을 살피는 놀라움으로 나는 이랬다. 그 김선생이란 이가 누구니? 위원회에서 뭔가 하시는데 꽤 높은 사람이야요. 전에 감옥서 나왔지. 자, 우리 해방 전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저 약간 일본이랑 뭔가 안 맞았으니까 들어간 거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김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한 인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지금은 포항동에 일본놈 살던 집 얻어가지고 개서 지내지요. 자, 일본놈이 살던 집에서 지금 김 선생님이 지내고 있어요. 일본놈 살던 집이라는 건 일본이 패망한 뒤에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이 버리고 간 집으로 적상가옥이라고도 합니다. 해방 직후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일본인들이 두고 간 집이라서 시대 상황을 추론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김 선생님 선생 어머니하고 나만하고 자보다 작고 한 아버지 없는 조카들하고 지내다가 김 선생이 잡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할머니가 혼자 살 수 없어서 그것들을 데리고 포항동 어느 집에 가서 지금껏 남의 집을 살았었지요. 자, 여기서 아버지 없는 조카들을 통해서 김 선생의 형 혹은 남동생 또한 일제감정기에 목숨을 잃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 분이시야? 그래서 그런 분은 김 선생님을 지칭하죠. 이번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여기서의 그런 사람은 김 선생처럼 감옥에 잡혀 있다가 나오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랬겠지. 자, 여기까지의 부분은 고초를 겪다 해방 후 위원회에서 일하는 김 선생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였다. 소년도 입을 다문 채 더는 제잘거리지를 아니하고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소긋하고 걸어갈 뿐이었다. 그건 그런데 또 너 그 김선생이란 이가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그래 그때 알아들었단 말이야? 나는 다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알아듣고 말고요. 그걸 몰라요? 소녀는 한번 내 얼굴을 치켜 올려다보고 아직 못 보셨군요. 건 정말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자, 소녀는 나의 반응에서 내가 아직 죽은 사람과 같은 패망한 일본인들을 보지 못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는 다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를 통해서 소년의 일본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일본인들을 잡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때문에 소년은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년은 일본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선지가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의 흥분 상태로 돌아가 낯에 옅은 분홍기가 떠오르더니 다음 순간에는 다시 푹 꺼져 들어가면서 내 뱀장어 깨나 사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던지 숨겨서 돈푼 있는 놈들이 틀림없지만요. 자, 뱀장어는 그때 엄청 고가의 음식이기 때문에 뱀장어를 사먹었던 사람들은 모두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다들 배가 고파서 쩔쩔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예요. 해방 후에 일본 사람들이 나타내요. 다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밤낮을 모르고 왕깨를 비라리하러 촌으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배추 꼬랑이를 먹는다, 고추잎을 딴다, 수박 껍데기를 핥는다. 자, 지금 배추 꼬랑이나 고추잎, 수박 껍데기 같은 건 원래 먹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비참한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보다가 정할 수가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우지로 가지요. 자,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참지 못하면 고무산이나 아우지로 가는 일본인들의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청해서 갑니다. 우리 여기는 쌀이 없는 데인데 일본 것들이란 거지 반,
산에 없는 것들 만인데다가 애새끼들만 우글우글하는 걸 데리고 가기는 어딜 가면 뭘 합니까? 자, 일단 해방 직후에 일본인들이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는 쌀이 없는 데부터 보면 일본 것들이란 산에 없는 것들만인데다가 를 통해서 지금 잔류한 일본인들은 남편 없는 여성들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애새끼들만 우글우글하는 걸 통해서 그 여성들의 아이들 또한 똑같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까지의 부분은 죽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패망한 일본인들, 주로 여성이나 아이들이죠. 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략인데 이 중략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서 한번 말을 해줄게요. 중략에서 이제 청진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예요. 청진으로 가서 국밥하는 할머니를 만나거든요. 자,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부터는 그 할머니의 대사입니다.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이 할머니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은 까지 일단 끊어서 볼게요. 자, 내 새끼라는 건 할머니의 자식을 의미하죠. 근데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이래요. 내 새끼 갖다 죽인 놈들은 일본인들이고 그러면 내 새끼는 왜 감옥에 가두어져서 죽여졌어야 됐을까? 그건 바로 할머니의 자식 또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할머니의 아들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그 전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어. 근데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려. 내 자식 죽인 일본인들인데 걔네들이 무릎 꿇은 걸 보니까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요. 자, 눈물이 난다는 건 할머니가 일본인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적개심이나 분노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좀 더 볼게요.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자, 여기도 남편이랄 것도 없어요. 바로 남편을 잃어버린 여성들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헌 너질 때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칭거리며 업고 안고 끌고 주축 끼고 다니는 꼴. 벌거벗겨놓고 보니 매갈 데가 어딥니까? 자, 못 먹고 굶주리고 피골이 상접해서 깡통을 들고 다닌다라는 것 또한 패망한 일본인들의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고요. 업고 안고는 그 숨겨진 주어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 업고, 한 명 안고, 한 명 끌고, 한 명 주축 끼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자식들하고 그 여성들만 남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 보니까 어디 매가 갑니까? 벌려놓고 보니 매갈 데가 어딥니까? 라는 건 지금 여기에 잔류한 일본인들한테 매를 들고 싶다, 혼내고 싶다 라는 게 아니라 매를 때릴 데가 없다는 말로 일본인에 대한 분노나 증오, 적개심이 아닌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소녀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주된 감정이었다면 우리 여기 청진에서 만나는 국밥하는 할머니는 일본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진에서 만난 국밥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망해버린 일본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할머니의 삶의 태도는 관용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삶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의 대사가 이어지죠. 만주서 오셨다니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만주에서 지내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혹 못 보셨는지도 모르지만은 낮에 보면 이 조그마한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이 뜨문이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자, 이 조그마한 장터는 국밥 파는 할머니가 터를 잡은 곳이고요.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은 잔류한 일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진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선 채 저 차도 벌써 나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 거 봅니다만 참다 못해 자원에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대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굶는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자, 지금 할머니가 있는 이 장터에는 고무산인가 아우진가로 가는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차가 한 대가 꽉 채워져야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궁핍한 일본인들을 그냥 마냥 굶은 채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는 자세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을 보면은 할머니는 패망한 일본인들, 그 잔류한 일본인이죠. 그 일본인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끓여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할머니는 일본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할머니가 일본인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관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치근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자, 이 치근한 표현, 이 치근한도 할머니가 일본인을 바라보는 감정이죠.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나 한 장면의 쌀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자, 나는 낮에 수성에서 사람들 행상로 위에서 일어난 한 장면을 봤었나봐요. 그거를 지금 회상하는 부분인 거죠. 노인은 이러고는 말을 끊고 흥 깊은 한숨을 들여쉬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낮에 본, 수성에서 본 그 부분,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흥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나체, 기름때에 정걸레 같은 헝겊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길 밭주에 비켜 서 있었다. 자, 지금 내가 본 일본 여자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외양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를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점은 소년이 가지고 있던 일본인에 대한 징후 그리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연민 이거 둘 중에서 작가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연민,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새로운 해방 세계를 살아야 한다 라는 걸 결국 얘기하고 싶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면 문제 3문제 정도를 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로 넘어와서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고 가는 이쪽이에요. 그 1번 여자는 없고 달고 못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이 가고 이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풀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1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볼게요. 자, 우리 여기 가 부분은 분명 내가 낮에 수성에서 봤던 그 모습을 회상하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회상을 통해 까진 적절해요. 그리고 떠오른 인물, 바로 일본 여자죠. 그 일본 여자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자, 여기 허옇게 부어오른 나체, 뭐 정걸레 같은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자, 이런 부분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늘을 쳐다보고 찌푸렸다 또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했다 라는 게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이죠.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고요.
나머지 왜 적절하지 않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는 나의 회상 부분으로 그냥 일본 여자를 지켜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 않죠. 3번. 나가 과거 속의 자아를 부정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4번. 나의 회상을 통해 인물이 처한 실제 상황을 까지 보면 맞아요. 왜냐면 1번 여자가 처한 실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환상적 분위기로 그려내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적이지 환상적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5번. 나의 회상 속에는 인물의 현재의 처지까진 드러나죠. 하지만 미래의 모습 드러나나요? 그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이 제시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고,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3번 답 확인해 볼게요. 3번의 답은 바로 2번이었죠. 서술자가 겪은 사건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네, 얼핏 봐서는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지 모를 수 있겠지만 일단 꼼꼼하게 볼게요. 자, 서술자가 겪은 사건 나타나죠. 그거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이거 서술자의 감정 드러나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1인칭 관찰자의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감정까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이 적절하지 않으면 1번은 바로 적절하게 되죠. 대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술자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서술은 객관적 서술이 될 수밖에 없고요. 3번. 해방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할머니의 그 관용적 태도를 보면서 우리 해방을 저렇게 맞이해야 된다 라는 그 태도를 새롭게 조명한다고 할 수 있죠. 4번. 4번도 2번이 적절하지 않으면 바로 적절하게 되는 건데 서술자의 감정이 없으니까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5번. 해방 직후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자, 이 태도는 서술자의 태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그 수성에서 만났던 뱀 장어 잡는 소년이랑 할머니의 태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번.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5번 다 보이죠. 자,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 한번 읽어보고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죠. 1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함께 볼게요. 자, 할머니가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해방이라는 말이 무색하군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윗글의 내용을 봤을 때 해방 이후에 돌아다니는 일본인들을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류 일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궁핍하게 살고 있었고요. 때문에 그 일본인들을 보면서 해방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일본인들은 해방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해방 후에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해방이라는 그 시대적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거죠. 2번 볼게요. 그래도 잔등에 나오는 그들의 꼴을 보면, 자, 여기서 그들의 꼴은 일본인들의 꼴이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들을 보는 것 같군요. 그때는 정말 조선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들도 궁핍한 생활을 했고 이유 없이 막 끌려가기도 했으니까 2번은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3번. 죄 없는 우리 아들도 시대를 잘못하거나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지요. 우리 할머니 아들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죽어서 돌아오지 못했죠. 때문에 적절하고요. 4번. 방화와 살인을 한 것도 모두 시대가 원인인 것이지요. 자, 여기 은가의 집에 불을 지르는 문서방의 모습과
뛰쳐나온 은가를 도끼로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강화와 살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모두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가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5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한을 꼭 복수를 되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은혜로 베풀어야 합니다. 네, 할머니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보다는 연민과 동정,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은혜로 베풀어야 한다 라는 이 구절은 적절하게 되죠.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던 거 바로 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나무 아카데미에 들려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